예, 안녕하십니까. 이민재 강사입니다. 그럼 우리 21번부터 40번까지 스프레시트 문제풀이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5년도 1회 스프레시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중 워크시트에서 참조의 대상 범위로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할 때 기능적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이름 정의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름 정의 한번 볼게요. 이름 정의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방식을 따르는 거죠. 절대 참조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 했었죠. 시작은 숫자나 문자는 불가능해요. 시작이 가능한 밑줄은 가능합니다. 밑줄은 됐죠. 그리고 제한사항은 공백불가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동일한 통합문서에서는 중복된 이름 사용할 수 없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이름은 한글, 영문 모두 사용 가능하며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같은 통합 문서에서는 시트마다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름은 동일한 이름은 중복 불가능합니다. 됐죠? 3번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아닌 절대 참조 방식입니다. 맞죠? 그렇죠? 4번 셀의 범위를 의미하는 주소이므로 숫자로 시작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셀의 주소 이름으로 쓸 수 없겠죠. 정답은 3번. 22번 다음 중 매크로 편집 시 주성문이나 매크로의 기록 일부가 수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는 돼 있는데, 자, 주성문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작은 따옴표 쓰시면 돼요. 요 코드 앞에다 작은 따옴표 붙이면 해당 라인은 주석 처리가 됩니다. 23번 수식에 관련된 문제죠. 코드표에서 이 코드표를 참조하여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워드 파워포인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단 이렇게 X처럼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빈칸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1, 2, 3, 4번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if 에러부터 얘기해 볼게요. if 에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if 에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이 오죠. 그렇죠? 수식이 오는데, 수식이나 값이 오는데, 이 수식이나 값이 정상적인 값이면 그냥 잘 표현을 해주고 그 결과 잘 표현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생기면은 여기에다가 에러일 때 값, 오류일 때 값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3번하고 4번은 공백이죠. 그쵸? 근데 얘는 뭐냐면 오류일 때 공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공백이 먼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볼 것도 없이 아니겠죠. 그럼 1, 2번 보시면 되는데, 1, 2번 보시면은 vlookup은 찾는 값이 오고 그 뒤에 범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A3, E3에서 F 여긴 맞는데 1번은 절대 참조가 안 됐고 2번은 절대 참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절대 참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정답. 왜냐면 이 범위인데 이 범위가 여기서 채우기 핸들 내릴 때 여기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24번 다음 중 엑셀의 각종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거는 컨트롤 세미콜론 맞죠? 시간 데이터는 시분초를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5시 30분 20초 이런 식으로 입력해달라는 소리죠.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컨트롤 알트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 두 개만이에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 입력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 입력 시 연도를 생략하고 월 1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올해 연도로 입력이 되겠죠. 4번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6년도인데 이렇게 501 또는 5/1 이렇게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 월하고 1만 입력을 해달라 이 소리예요. 5월 뭐 15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은 날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2026년도 5월 15일이 들어갔는데 그 표기가 05월 15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표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2026년 들어가지만은 그 셀 서식은 mmol ddl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날짜 데이터 입력을 할 때 2026년도 05월 이렇게만 입력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즉 뭐예요? 연도와 월만 입력되면 얘는 날짜 데이터 원본은 2026년도 05월 01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해당 월에 1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셀 서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표현이 이렇게 매일 26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식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1번도 잠깐 좀 더 추가 설명할게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거는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그럼 시간을 입력하는 거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요거죠. 그렇죠? 자, 근데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라고 했을 때 시간만 입력되는 거지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입력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날짜와 시간이 같이 입력돼야 된다.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이 같이 입력돼야 된다. 그건 함수예요. 는 now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같이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만 나머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다음 중 시트 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시트 탭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각 시트 탭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설정해야 된다. 아니요. 시트 탭은 중복이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트의 이름은 동일한 통합문서에선 중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시트 탭의 바로 가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숨기를 통해서 시트를 숨길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시트 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하여 시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추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는데 얘는 삭제하게 되면 되돌리기 컨트롤 Z로 복원이 불가능한 거죠. 시트는 한번 삭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숨기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당 시트를 숨겼다가 숨기기 취소로 다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합문서에서 최소한 한 개의 시트는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자,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여 시트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트 이름의 최대 글자는 몇 개? 최대 글자는 31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26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와 같이 데이터 계열의 합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선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차트로 옳은 것은 현재 이 차트 모양 뭔지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방사형 차트죠. 방사형 차트. 자, 핵심적인 거 다른 거 1, 2, 3, 4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도너형 차트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표현하는데 여기까지는 원형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형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원형 차트는 계열이 몇 개? 한 개의 계열밖에는 사용을 못해요. 하지만 도너형 차트는 원형 차트와 다르게 다중 계열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다중 계열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분산형 차트는 두 변수 간의 관계나 데이터 분포를 뭐 점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형 차트는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주식형 차트는 항목이 최소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27번. 다음 중 엑셀 시트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는데 모든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시트 돼요. 요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시트 선택하시면 현재 문서의 모든 시트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2번. 떨어져 있는 여러 개 비연속적인 거 단축키 뭐예요? 컨트롤.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이 아니라 뭐 연속된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시트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쉬프트. 그리고 워크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대상을 작업할 수 없다니요. 여러 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가 연속된 데이터, 컨트롤이 비연속적인 데이터, 요거를
같이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조건을 설정한 고급 필터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고급 필터 조건을 보고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냐 그런 문제죠. 고급 필터 조건은 기본적으로 엔드 조건과 오화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엔드 조건은 필드명 같은 줄 써요. 오화 조건도 필드명 같은 줄에 써요. 근데 엔드 조건은 조건이 같은 줄에 있어야지 엔드 조건인 거고 조건이 이렇게 다른 줄에 있으면은 오화 조건입니다. 그러면 1번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기호 있죠. 이거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니다. 즉 이렇게 상담부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상담부가 아니면서란 뜻이죠. 됐죠? 그러면 부서가 상담부이면서 아닌 거고 부서 상담부이거나 아닌 거고 그렇죠? 부서 상담부이거나 아닌 거죠. 정답 고르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리고 이거나 오화는 이게 다른 줄에 있어야지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29번 볼게요.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본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세로 고침을 통해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보 실시간 변경, 실시간 반영 안 됩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2번. 작성된 피벗 테이블 삭제하는 경우 작성한 피벗 차트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 차트가 됩니다. 됐죠? 자, 피벗 테이블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 범위를 전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삽입 위치는 새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는 경우 작성한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피벗 차트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피벗 테이블 없이는 피벗 차트 못 만들어요. 되셨나요? 거기까지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와 같이 목표값 찾기를 실행했을 때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수식 셀이 F3이면은 여기네요. 즉 얘는 뭐예요? 목표값 찾기로 평균이 뭐가 되려면 찾는 값이 50으로 되어 있는 거 50이 되려면 이 소리죠. 그쵸? 그러면 여기 바꿀 셀 B3은 뭐예요? 노트북이죠. 그쵸? 노트북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죠. 정답 뭐예요? 1번이죠. 그쵸? 31번 볼게요.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그룹별로 페이지를 달려 인쇄하기 위해서는 부분합 대상자 그룹 사이 페이지 나누기 선택하면은 그룹별로 페이지가 나눠서 인쇄가 됐었죠. 그쵸? 2번 부분합을 작성한 후 개요 키를 눌러 특정 데이터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은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만 표현된다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요 키를 눌러서 특정 데이터가 표시된다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의 일부가 숨김 처리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숨김 처리하게 되면은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반영이 되나요? 차트에 반영이 안 되고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 그룹을 원하는 필드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돼 있죠. 자, 정확히 맞는 소리죠. 그렇죠? 맞는 소리죠. 자, 4번 여러 함수를 이용하여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두 번째 부분합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선택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실기에서도 필기에서도 두 번째 부분합부터는 새로운 대치는 반드시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다 맞는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숨긴 처리가 차트에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는 화면에 표시된 것만 차트에 표시된다 이거 맞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체크 해제.
32번. 다음 중 아래 시대 수식에 실행했을 때 결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맥스죠. 최대값이에요. 표의 범위 어디? A1에서 C6까지. 숫자 2는 뭐예요? 표의 범위에서 두 번째 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서 두 번째 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조건을 어떻게? 2일에서 2를 기준으로. 그러면 체중이 70kg 이상인 거잖아요. 자, 확인해 볼까요? 체중이 70kg 이상 맞네요. 그쵸? 70kg 이상 맞네요. 56 아니고 67 아니고 80 맞네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 184겠죠. 33번. 다음 중 시트에서 원본 결제란을 그림같이 복사본처럼 결제란 입력 때 이렇게 복사했을 때 이 결제란에 데이터 입력을 하면은 여기도 같이 반영되는 거. 이거 뭐예요?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본을 이렇게 복사한다는 건 그림으로 복사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으로 복사됐을 때 원본이 변경이 되면 복사본도 같이 반영되는 거는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 연결해 붙여넣기는 뭐냐면은 참조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은 원본이 반영되지 않을 때 원본이 변경됐을 때 그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34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조건부 서식은 기존 셀의 서식에 우선합니다. 맞죠? 그쵸? 2번. 조건부 서식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수식 앞에 등호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규칙 설정된 셀의 값이, 그러니까 값이 변경돼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적용 해제가 돼요. 해제되지 않는다가 틀려져. 그쵸? 4번. 두 개의 조건부 서식 규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쪽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특별히 뭘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적용된 게 우선순위가 높은가요? 나중에 적용된 게 우선순위가 높은가요? 나중에 적용된 게 위쪽으로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적용된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게 되는 겁니다. 35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하는 순간 오화 조건이잖아요. and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이면 평가의 통과를 표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직무가 90 이상이니까 여기다가 오화한 다음에 직무가 90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B2가 90 이상, B가 90 이상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죠. 그리고 국사 상식이 모두 80 이상. 이거는 뭐예요? 얘는 and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화가 나오면 안 되고 and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3번. 36번.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페이지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문선이다. 맞는 소리죠. 2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문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맞는 소리죠. 자, 근데 3번에 보시면은 그렇게 조절했을 때 파선은 자동으로 엑셀 자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사용자가 바꾼 거잖아요. 위치를. 그때는 그 구분선이 실선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엑셀이 용지의 크기와 여백에 맞춰서 자동으로 계산한 거고, 실선은 사용자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임의로 조종한 수동 구분선이죠. 근데 4번에 보시면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을 하면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은 여백이나 크기에 맞춰서 엑셀이 계산한 거라면서요. 그럼 걔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됐죠. 37번. 다음 중 머리글 편집과 바닥글 편집에서 명령 단추와 기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자, 1번 그림 서식 맞고요. 2번 페이지 번호 맞죠. 근데 페이지 번호 중에 이건 뭐예요? 현재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종이가 이렇게 두 장 겹쳐 있으면 그거는 전체 페이지죠. 자, 3번 시간 맞죠.
근데 4번은 뭐예요? 이거는 시트 이름이 아니라 얘는 통합 문서 이름이죠. 통합 문서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시트 탭의 이름은 거기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시트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요게 시트 탭이겠죠. 38번.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목록값을 미리 지정하여 데이터 입력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 목록으로 값을 제한하는 경우 드롭다운의 너비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엑셀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3번. 유효성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범위로 지정한 셀에 모두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4번. 입력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 정수고 해당 범위로 지정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1번 잠깐만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목록값을 미리 지정하니까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목록값을 직접 문자로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해서 쓰고 싶을 때는 그때는 뭘로? 쉼표로 구분해서 사용자가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39번. 다음 중 데이터를 시각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워크시트의 단일 셀에 작성, 다시 한번 워크시트의 단일 셀에 작성할 수 있는 미니 차트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스파이크 라인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1번 히스토그램의 썬버스터 트리맵은 사실 실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차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히스토그램이 뭐냐면은 이렇게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되게 많은 학생의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범위를 잡고 요 삽입에 이렇게 추천 차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차트에서 히스토그램이라고 있었죠. 히스토그램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진데 이거 뭐예요? 학생들의 점수를 20에서 40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40에 60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분포도를 표현하는 게 이게 히스토그램이었죠. 그쵸? 자, 반면에 썬버스트나 트리맵은 뭐냐면은 그죠? 이렇게 강남 지점, 신도리 지점, 종로 지점 이렇게 상위 그룹이 있고 그 아래 수강 과목이 있고 수강생이 있어요. 그럼 수강생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는 계층 구조인 거죠.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있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 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였죠. 요게 썬버스트인 거고, 똑같이 이런 계층 구조의 데이터를 삽입의 차트에서 이렇게 요런 형태로 만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각형 요런 형태로 만드는 게 이게 트리맵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둘 다 계층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잘못된 인수나 피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로 옳은 것은 디바이드형은 뭐예요? 숫자를 0으로 나눴을 때 나타내는 거고, 자, value는 잘못된 인수나 피 연산자 맞죠? 그쵸? 그러니까 value가 정답이네요. 자, name은 뭐예요? name은 오타나 존재하지 않은 함수명의 사용 또는 텍스트의 큰 따옴표 누락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4번 reference는 뭐예요? 참조 범위가 잘못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회 풀었고 이제 우리는 또 다음에 또 2회에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